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파장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에서 한번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뭐 어떤 논란이 빚어져도 검찰총장 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거는 맞죠? 지금 그렇게 현재 보는 게 분위기는 맞죠?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라든지 예.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대로 갈 것이다. 예, 라는 뭐 관측이 이것 때문에 지배적입니다. 지명 철회를 하거나 낙마하거나 이럴 일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자,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또 없는 상황이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딴 건 몰라도 윤석열, 윤대진, 대윤, 소윤 친하긴 진짜 친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자기가 막 잘못했다고 서로 막 자기 내 잘못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네, 꼭 형제 같아요. 윤석열 후보자는 이제 현재 본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내가 뭐 소개시켜줬다. 그러니까 윤우진 전 예. 세무서장에 대해서 변호사를 내가 소개시켜줬다고 얘기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대진이를 저도 이름이 헷갈리려고 하네요. 보호하려고 예. 대진이는 현직이니까. 그래서 윤대진을 그래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결과적으로는 덮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 됐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자는 그 당시에 기자한테 내가 거짓말했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둘러댔다. 뭐 내가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기자한테 언론과의 거짓말 인터뷰에서 예. 다른 말을 했다라고 얘기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윤대진 검찰국장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보호하려고 네, 사실은 내가 한 거다 또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내가 소개한 거다 이렇게 됐네요. 네, 야, 이게 변호사법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인데 사실 근데 윤대진 누구 말이 맞아요? 내 진짜 그거 궁금해요. 사실 이게 누구 말이 진실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결과를 놓고 판단들을 해볼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네. 그 저 후배로 데리고 있었던 이남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 대검 중수부 그 밑에 있었잖아요. 네. 윤석열 직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변호사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소개해줬는지하고는 별도로 또 다르게 등장했던 논리가 예. 이남석이 변호사를 맡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설령 소개를 해주려고 했다 하더라도 예.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논리가 그랬잖아요.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남석 변호사가 맡았다라고 하는 그 국세청 판결문, 예. 네, 그 국세청을 상대로 이제 윤 전 서장이 냈었던 그 행정 소송이 있어요.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예. 그 판결문에 보면은 윤우진의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해서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라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했으면 선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또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은 국세청의 예. 파면 취소 소송, 예. 그러니까 행정 소송에 관련한 선임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쪽으로는 접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요. 네. 그게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조인들은 그래서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 파면 소송 여기였으니까 요건 선임한 거고 지금 문제가 된 그때는 선임 안 했습니다라는 논리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들 법조인들이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이 법을 몰라서 바보라고들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아니죠. 이제 변호사법 36조에 같은 경우는 예.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는 그럼요. 부분이 있어서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 수사기관에 접수됐던 거라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은 이제 팩트로 확인이 또 됐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이 뭐 이래저래 두 가지 논란은 남겠네요. 왜 거짓말했느냐 네. 하고 그러면 국회에서 결과적으로 위증한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논란인데 이 논란과 상관없이 검찰총장은 된다 그 얘기죠. 네, 그리고 청문회에서의 위증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것을 가지고 처벌하는 조항이 또 없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 사실은 이게 예. 위증이라고 밝혀낼 수도 없는 것이 당사자들이 사실은 그러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라 윤대진이 소개한 것이었다라고 예. 계속 그 의견을 유지를 하면 그거를 엎을 수 있는 증거, 정황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위증이었다라고 판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맞아요. 예. 자, 뭐 법이 그렇게 돼 있고 대통령의 뭐 임명 의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상징처럼 돼 버렸으니 그냥 가기는 가는데 그 이른바 윤우진 그 용산 세무서장 사건 무혐의 네. 처리 난 거 그게
법원에서 무죄가 난 게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도 계속 문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 윤석열 네. 검찰총장은 이게 두고두고 계속 찜찜하게 남아 있기는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한쪽이라도 뭐 자신이 갖고 있는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사건도 잊혀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도 있겠고 예.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면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돼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의 지휘를 하고 검찰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면 예. 사실 이 사건도 묻힐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앞으로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앞으로가 중요해요. 윤석열이 누가 봐도 그냥 저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검찰총장으로 남으면 그냥 잊혀질 것이고 네. 만약에 이게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과거 정권 이거를 또 답습하고 그러면 뭐 이거 정권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어찌 됐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나 싶었는데 뭐가 하나 좀 그러고 넘어가네요. 근데 좀 묘한 것은 이 문제가 워낙 크게 불거지는 바람에 다른 문제들이 다 묻혔다는 겁니다. 거꾸로 맞아요. 생각해 보면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거기서 다룰 수 있는 의제도 한계가 있을 텐데 이 문제 하나가 너무 크게 불거지는 바람에 뭐 예전에는 처가 쪽 재산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 묻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권 코드 인사 논란도 여기에 묻혀가는 감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굳이 유불리를 따지자면 윤석열 후보자가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논란이 윤 후보자한테 꼭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면은 윤대진을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을 꼭 시키고 싶어 했을 텐데 아마 그렇게 되기는 어렵게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두 인사를 다 중용하기에는 정무적인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문제는 윤대진 국장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봅니다.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으면 윤대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거는 좀 어려워졌을 것 같기는 해요. 뭐 두고 보죠. 뭐 어떻게 될지 또 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인사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 하나 제가 눈여겨봤던 게 황교안 청문회 될까봐 아마 한국당 전전긍긍했었는데요. 그 비호하려던 그 청문위원 한 분이 뭐 이상한 소리에서 또 구설에 올랐대요. 네, 지난 4.3 재보선에서 경남 고성 통영에서 새롭게 당선돼서 의원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신데 정점식 의원이시고 초선이신데 검사 출신이고 굳이 따지자면은 황교안 대표가 검사 시절부터 아주 총애했던 후배 검사예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한테는 달갑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황교안 키드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있던 그런 의원인데요. 윤석열, 윤대진 요 관계가 황교안, 정점식 이런 관계로 보면 대충 맞을 거예요. 좀 비슷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안 그래도 이제 삼성 엑스파일 사건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뭐 폭로를 한 적이 있었죠. 떡값을 받은 검사들이 삼성 있었다. 떡값. 아유 그때 뭐 아주 시끄럽죠. 이렇게 삼성의 떡값을 받은 검사들이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인데 그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그때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이유가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황교안 검사는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명예훼손 그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요. 자 어찌됐든 했어요. 좋아요. 것이죠. 그러니까 노회찬 전 의원 얘기를 끌어들이지 않고도 그냥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에 무죄 판결이 났어요.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딱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무리하게 끌어온 것은 황교안의 상대, 그러니까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노회찬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노회찬이 문제가 있었지 황교안은 문제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쌍으로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것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것은 근데 제 기억에 고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 상실한 게 명예훼손 때문이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은 오히려 무죄 쪽 판결이 나왔고요. 그렇죠. 통신비밀보호법 그것 때문에 위반해서 그것도 좀 법적으로 여러 논란이 좀 있었지만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법은 법이니까 그 취득한 자료를 이제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 올린 것에 대해서 면책특권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지 않고 명예훼손은 분명히 무죄가 났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비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인데 근데 정 의원은 검사 출신인데 그걸 네. 헷갈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헷갈렸든 아니면 뭐 의도적이었든 간에 이것은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 단순한 허위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진짜로 노회찬 의원이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은 진짜 예.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비방을 했다거나 맞아요. 그랬다는 얘기인데 노회찬 의원은 본인이 취득한 자료의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동비법 위반이라는 그 유죄 판결을 실수를 받아서 인정을 했군요. 네. 아, 내가 착각했다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뭐 명예훼손죄라고 얘기가 나왔다. 뭐 그 해명 자체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사건의 본질이라든지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명예훼손이었다라고 착오를 일으키는 거는 특히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답지 않은 행위였던 것이죠. 좀 망신스러웠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재단이라든지 정의당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군다나 검사 출신인데. 네. 그죠? 법적인 문제를. 그런데 현역 의원이고 국회에서 한 얘기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죠. 이걸 가지고 뭐 기소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정식 의원이 뭐 별도의 자리에서 뭐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이라든지 국회의원이 여기서 얘기한 저래서 좋은 것이었으면 거예요. 네.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해도 국회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 저래서도 국회의원들 하려 그러는 것 같아. 예. 근데 대신에 국회의원이라는 그 공석,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언론이나 시민들의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네.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뭐 그 당시에 삼성 떡값 무슨 뭐 저기를 받았네 안 받았네는 그럼 실체적 진실은 밝혀진 겁니까? 밝혀진 바는 없는 없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기된 내용이 뭐 떡값을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될 것을 혼자 챙겼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청문회 때도 윤석열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심들이 있었는데 검사답게 사실 직무상 알게 된 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윤석열 예. 후보자도 그냥 언급 없이 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고 자, 이 부분은 예. 입증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해프닝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그럼 시청자들이 아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저 자유령 사립고 문제가 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또 시끄러운지 말이죠. 그 제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제가 네. 나온 고등학교도 자사고에서 지정 철회가 됐더군요. 네. 예. 근데 학부모들이 반발들이 많아요. 학부모 반발은 당연히 많죠. 자율형 사립고라고 해서 보낸 것인데 그걸 취소해버리면 어떡하느냐. 일반고로 당연히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자사고 지정이 철회된다고 해서 학교가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 일반고로 전환이 되고 또 사실 자사고는 정부나 뭐 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일반고로 전환이 되는 사립 학교는 또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정 철회가 계속 이어져서 진짜로 자사고에서 해제가 돼 버릴 경우에는 또 재정 지원은 또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이거를 철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 큰 명분과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예, 지금까지 자사고에 대한 뭐 비판 논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따로 귀족 학교다라는 네. 점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다양한 어떤 뭐 사람들이 배출되고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대로 상당수가 진입을 하는 그래서 예. 마치 이제 의대의 예비 학교처럼 되어버린 입시 학원처럼 네.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차피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특권 교육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던 건데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자사고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 정리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근데 대통령 공약이잖아요. 공약이긴 한데 그냥 그걸 다 없애버리는 것은 또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힘들게 느껴졌던 것이죠. 근데 그 상상고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 놓고 보면 외고하고 자사고는 뭐 없애는 쪽으로 이 정부 내에 네. 다 완수되는 거로 다들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정책적으로 없앤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그 약속은 요번에도 지키겠다는 네. 이걸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애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긴 했어요.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평가 지표가 있는데 예, 예. 이 교육부에서 마련하는 표준 지표가 88% 정도 비중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도 바뀌었고 교육청에서 재량적으로 만드는 지표도 12점짜리가 있는데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뭐 70점이 넘으면 60점이 넘으면 인간데 예. 계속해서 갈 수 있는데 70점이 넘어야 한다는 식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자사고들한테 불리해진 건 맞는데 이번에도 보면 평가 대상 13개 학교 중에 또 탈락이 안 된 학교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현재 상황은 뭐 우리가 자사고를 없앤다라는 것을 뭐 법제화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대신에 교육청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규정에 미달하면은
그것은 취소한다.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은 예전보다는 솔직히 까다롭게 잡겠다. 예.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하. 어찌됐든 교육청이 알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교육청은 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이번에 많은 학교들이 지명 철회가 됐고 네. 학교들은 반발해서 저 소송 낸다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끄럽겠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